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복귀 주차와 수강 정정 기간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기존에 신청해놓은 수업을 듣고 나서 다른 수업으로 변경할 시 두 과목의 시간이 겹쳐서 그 수업에 어떻게 참석하지 못했다면 결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강 정정 기간의 연장을 제시하셨는데, 과연 이 공약이 결석 처리를 무산할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정정 기간을 일주일로 연장했다는 점은 수강 정정 기간 때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강 정정 기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직접 오리엔테이션만 진행을 하고 수강 정정 기간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시간표랑 어떤 시간을 갖고 정정하게 될 경우에는 수강의 그 1주차의 출석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더욱더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말은 즉 후보자 대표님이 말씀하신 출결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 다 출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업 만족도 조사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학부들은 성적 열람을 하기 위해서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필수로 참여하지만 통계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학부사 만족도 조사 이후에 정보를 학우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타 대학처럼 에브리타임 플랫폼 적용을 하거나 총학과에 면되면 수업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는 두 가지 플랜을 짜주셨는데, 분부와 조율하여 기존에 있는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학우들에게 공개하거나 좌담회를 개최하여 결과와 내용을 학우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저희가 에브리타임을 연결을 연동을 하는 이유는 수강생들 그리고 특히 신입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저희 학교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수업을 신청하는 그 기간 동안 선배들의 구에서 구로 전해지는 그 수업 좋다 아니면 이 수업은 안 좋다라는 그것 때문에 학생들의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게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그 방대한 정보들이 한 학기 한 학기 지날 때마다 쌓여갈 것 같아서 쌓여질 것입니다. 그 댓글을 통해서 신입생들이나 또 다른 새로 수강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저희는 에브리타임을 끌고 온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두 번째 플랜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현재 학생처에서 수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결과 한 줄 세우기, 지그재그 이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서 저희가 총학 주도로 간단한 주관식으로 저희가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학생 휴식처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학우들이 학교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동 총학생회실이 학우들에게 회의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 사랑방처럼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시간과 청소와 같은 공간 관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용 수칙에 대해서는 관리는 총학생회가 전적으로 할 것이고, 질문하셨던 인싸방처럼의 휴식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인싸방을 만들 때 절대 눕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만들었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싸방에서 지금 누워서 자고 하는 모습 때문에 일반 회의실로서의 솔직히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목적에 주변의 카페처럼 회의 목적도 있고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다동 3층에 총학생 회의실을 개방하면서 그 옆이 총학방이 될 텐데
면대면으로 하는 건의사항이나 면담이 더 쉽게 가능할 수 있게 만들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약이 학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서에서 준비한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SNS 질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학우들의 질문 또한 후보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학부서는 사전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우들의 질문을 공모했습니다. 학우들의 많은 관심으로 대략 17개의 SNS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시간상 모두 다루지는 못하여 부득이하게 2가지만을 선별하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해당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리공결제를 인정받기 위해 인근 병원에서 거쳐야 하는 진단서 절차와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책이 신설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제휴를 맺은 인근 병원은 통학생 또는 학교 근처에 자취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진단서 외에 처방전이나 여타 다른 방안에 대해 교학처와 논의하거나 생각해 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이 대책위원회를 선정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견 이전에 저희는 이 진단일에서 앞 하루, 뒤에 하루를 해서 총 3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았을 때 하루 만에 그 생리공결제를 한다는 것은 흔한 말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생각을 했으나 저희가 이것을 공개적인 발표 시간에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 2명의 학교에서 3,000명 이상의 학교인데 이 단지 2명의 의견이 이것에 대해서 투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이 문제를 대책위원회와 함께 앞뒤 연장의 기간의 3일 연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책위원회를 일단 우선적으로 구성을 한 뒤 총학생회와 대책위원회와 학교가 함께 교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방이 부족해 강의실을 빌리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동아리방이 있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분실 위험이 큽니다. 가동에 학생 휴식처를 만들지 않더라도 인터넷 사람방이나 학교 주변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게실보다 공방 하나를 신설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변 카페 같은 경우에는 12시에서 1시, 길면 2시에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안은 지금 개방하는 총학생회실을 저희는 24시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공방이나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적재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예를 들어서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습실이 부족하고 연기과 같은 경우에는 연기과도 연습실이 부족하죠. 그리고 다른 과 비공연 계열 전공들은 이제 회의실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학생 휴식처 정도는 저희 공간 하나 정도 더 큰, 아까 보셨던 설계도처럼 그 큰 방을 학생 휴식처로 개방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지금 회의실적인 문제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주변 카페나 현재 뭐 학교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잠궈버리기 때문에 24시간 열려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2시, 3시, 4시 다 넘어도 계속 연습이나 회의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아마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학우들이 남긴 SNS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학우 여러분도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 후보자들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창작전공 부학회장 박소연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 수업 만족도 좀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직장학기가 수업 만족도 조사가 외부 전문 업체를 고용해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한 2차, 3차 심층 면접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물론 그런 자료들을 비공개로 돌려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공개화하겠다는 후보자님들의 말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전문 업체를 이용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갑자기 총학이 주도하에 더군다나 종속 때 오셔서 그걸 주관식 질문을 한다는 게 학생 한 명이 평균적으로 6개에서 8개 정도의 수업을 듣는데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조사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종총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마이크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문 기업 업체를 고용해가지고 하셨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비공개로 설정이 되었지만 저도 이번 공약을 준비하면서 조교님께 부탁을 하고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교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흔히 저희가 성적 연락을 위해서 확인했던 그런 부분들이 취합된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이 모두 교직원들을 위한 정보이지 학생들이 그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학생들을 위한 정보가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그분들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저희들을 위한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수업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굳이 총학생의 주도하에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총학생의 예고 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통해서 모든 학과의 카카오톡 전체 톡방에다가 전부 다 기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학생이 평균적으로 6개에서 8개 과목을 수강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나 건의해야 될 사항만을 선택적으로 해서 기입할 예정입니다. 전체를 필수적으로 한다면은 성적 연락 이전에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제안할 경우에 훨씬 더 힘있고 강력한 의견이 돼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고 교수님께 더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약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질문하는 느낌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수업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이제 연락이 불가능했던 그 부분을 이제 진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에브리타임 플랫폼하고 이제 면대면 수업 만족도 조사를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내셨는데 이제 이 수업 만족도 조사가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가 됨으로써 그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자기 의견이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자기들의 이제 자유로운 의견을 이제 개진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익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익명성에 대해서 두 번째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학생의 주도로 먼저 하는 폼,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과만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하되 그 학과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만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그 학생들이 듣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 모두 건의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있는 교양이나 이렇게 보면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중에 한 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여기에 대해 교수님께 이러한 수업 방식이나 방향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이 폼의 결과를 받았을 때 그 학생이 어떤 정보로 어떤 수업을 듣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추론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에버타임 플랫폼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익명성에 대해서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이나 정보, 학번이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2018년 1학기 수강자, 2017년 1학기 수강자 이렇게 수강자로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강자로 입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에브리타임이라는 플랫폼이 이전 학기 때 수강 신청을 했던 시간표라는 데이터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 수강자가 누구인지를 물론 추론은 가능하겠지만 이 자체 플랫폼 내에서는 익명성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익명이 만약에 보장이 안 됐다라는 상태로 했다면 현재 지금 이 에브리타임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교들이 이 에브리타임 플랫폼을 당연히 폐지를 하거나 학교 자체에서 제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종 유학사입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생리공결제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를 꾸린다고 하셨는데, 대책위원회는 총학소속인가요? 아니면 따로 뽑나요? 활동을 한다면 장학금이나 시급을 받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생리공결제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생리공결제 문제를 왜 공약으로 세웠냐 하면,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던 학생인권복지위원회를 다시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학생복지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지려 했던 학생복지위원회는 학교폭력 그리고 인터넷 사이버폭력 등 학교에 대한 폭력 문제들을 다뤘었는데, 현재 그거를 시행하지 못하고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복지위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리공결제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하면서 저희가 그 대책위원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치기구로서의 독립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총학생 회실을 그 카페처럼 바꾼다고 하셨는데, 생각해 두신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24시간 개방을 한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질지,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 24시간 사서가 있잖아요. 24시간 총학이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그 2시, 3시 이후의 시간들은 누가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연습실 부족으로 인해 아까 말씀하셨던 실용음악과나 연기전공 이런 공연 계열들이 카페로 회의로 사용하지 않고 연습실로 몰래 사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아리연합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동아리연합 측은 바동 환경 개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이유는 동아리 내에 건축사랑이라는 학생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 지금 디자인을 맡겨놓은 상태고, 그 디자인이 완성되면 학교 건설부로 전달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뭔가 기획이 되고 비용이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둘이서 이야기 나눈 결과, 이거는 임원이 꾸려지면 정확한 토론을 거쳐서 조금 수칙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저희의 번호를 거기에 배치해서 항상 저희가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먹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으면 가서 저희가 제재를 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게 개설이 된다면 주의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 현재 본부동에서 교학청과 바동 쪽으로 옮겨가려는 계획이 있어서 바동 전체가 학생처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약에 저희가 24시간 개방을 했는데 사용 실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교학처 선생님들께서 그 공간에 대한 제약을 분명히 주실 거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저희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이 생기게 되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을 믿고 이곳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아까 공약 다 말씀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뭐 응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토론에는 3,000명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온 것 같아요. 저는 30명 될까 말까 한데 이 인원들을 어떻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이 학생들을 홀릴지 끌어당길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저희가 어필을 할 거고 총학생회에 대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이냐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관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쁜 디지털이 막아나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임원진을 구성할 때 저희의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건 없이 저희가 진짜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부탁하고 그들에게 면접을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에 디자인 학부에게 요청을 한다면 카드뉴스와 같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그 임원진을 꾸리고 예결산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예술경영에서 사람 요청을 해가지고 학생을 임원진으로 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된다면 각 학과에 한 명씩은 임원진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임원진들을 통해서 각 학과에서도 이미지가 충분히 어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각 자리에서 각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활동한다면은 충분히 학교 학생들의 입소문이나 학교 학생들 자체적으로 학과에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나중에 임원진을 꾸릴 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까지 총학생회들이 새로운 추진 사업들을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는 학교와 학생과 그리고 총학생회가 대화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정보 공유 그리고 총학생회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그 옆에다가 학생 휴게처를 만드는 것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연애를 할 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다동에 총학생회의실이 있고 그 운동장으로 올라와서 각 학생들이 거기에만 거의 있어요. 그리고 또 있는 곳이 주변 카페죠. 그 주변에 있던 것을 지금 다동 총학생회의실 근처로 다 옮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동이 활성화되면 어쨌거나 총학생회와 학교와 학생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동에 그 카페 하나 만드는 걸로 다동이 활성화된다는 말인가요? 다동이 학생관이 될 거라서 지금 현재 교학처까지 내려오면은 저희가 교학처라는 곳이 잘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교학처는 학생들이 복지를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는 곳이고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곳이에요. 교학처는 학생처랑은 좀 다른 곳이죠. 학생처는 출석을 관리하고 교육을 관리하고 이런 곳이지만 교학처는
아무래도 학생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될 그런 부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부장입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그 에브리타임 관련해서 수업 만족도 조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플랫폼 같은 게 저희가 학교 사실이 비공식적이지만 대나무숲이라는 그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대나무숲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혹시 학교랑 얘기가 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에브리타임에서 이제 수업 만족도 조사를 총합 주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학교랑 별개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낼 건지 혹시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에브리타임에서 하는 수업 만족도 조사는 학생들이 총학이 주가 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주가 먼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학교에 민원을 넣는 형식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에브리타임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다시 뭔가의 새로운 어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시 어떻게 에브리타임에 접근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학교 5년 다녔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 만족도 조사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수업 만족도 조사라는 게 10명이 한다고 해서 10명 거 제출하는 건 안 되잖아요. 저희가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 학생 수가 넘어서 제출을 해야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플랫폼을 적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교학처에 여쭤봤을 때 교학처는 더 이상의 그 사업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총학생회가 이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타 학교와 비슷하게 스폰서 제안서 같이 제안서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을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기업에서 가져오는 스폰서에 대한 제안서는 저희 총학생회가 주도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 잘못됐던 부분은 에브리타임에 있는 수업 만족도 조사를 총학생회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학생이 직접 쓰는 어플리케이션 자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고, 총학생회 주도는 총학생회가 따로 통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홍보 전략에 있어서는 이러한 스폰서 제안이 성립됐고 어떤 시스템이 있고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다를 홍보팀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뉴스 형식이나 어떤 각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학과 카카오톡 단톡방에다가 올려가지고 오늘 오실 때 총학생회 후보자 클론회가 있다고 포스터를 올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학교들은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안 된다던가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다 조사가 되셨나요? 네. 강의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 강의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강의평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평가를 작성을 할 때 그 수업을 수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는데 그 비방을 위해서 자료 작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쪽 시스템에서 다 분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 비방이나 욕설이나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을 경우 그 자체 시스템에서 알아서 다 그러면 이게 에브리타임이라는 그런 회사가 학교 자체랑 협약을 맺는 건가요? 아니면 총학생회랑 협약을 맺는 건가요? 총학생회가 학교를 대표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이 제안서는 아무래도 총학생회에 만약에 돈을 요구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것을 요구했을 시 총학생회에 대비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유경과학회장 김경호입니다. 그 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책위원회를 발전시켜서 학생복지위원회를 개설하려고 하시는 계획 중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치기구로서 독립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치기구로서 그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예산이 학생들이 내는
3년에 한 번 내는 학생회비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기구들도 지금 굉장히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인권위원회로 자치기구를 승격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57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생리금결제를 이번 57대 총학생회가 힘을 실어줘서 해결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이번 짧은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학생처도 이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개인 공복제 그 자치기구로 승격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사람들이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공개했잖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면은 그 대책위원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 학생들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조하고 열심히 참가하겠다는 학생들이 임원진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시범 운영을 몇 년을 걸쳐 나간다면 58대, 59대, 60대에는 그게 자치기구에서 승격을 할 거고 그렇게 3년,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학교 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것이고 총학생회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자치기구를 새로 개설했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될 건지는 그 당시에 학생처와 교학처와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총학생회가 잘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책위원회로서 총공결제를 완벽하게 이수하고 이 대책위원회가 끝까지 단발성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후에 큰 자치기구로서 하나의 독립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수강 신청 정정 관련해서 이제 OT주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OT만 진행하고 그 다음 주까지 정정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수업 주차가 16주차를 맞춰서 가야 하는데 거기에 OT주가 추가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이번 학기를 말씀드리자면 3월 7일에서 8일 목요일 금요일을 수강 정정 기간으로 설정해서 학교가 진행했습니다. 그 3월 7일에서 8일에서 일주일을 추가해서 9일을 한다거나 5일을 추가해서 7일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즉 그 원래 있던 이틀의 정정 기간이 아니라 3일을 추가해서 그 일주일 동안 정정 기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과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경영 회장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강사법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예산 편제가 이제 작년이랑 동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모집 인원이 축소될 거고 근데 강사법 예산은 지금 동결이 된 상태로 다음 연도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건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저희 그 질문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강사법에 대해서. 근데 현재 강사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저희 나라에 있는 온 대학교가 이것 때문에 수업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제안을 해서 강사법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해결될 거라고는 지금 장담을 못 하겠고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수강 신청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제일 큰 부분은 재학생들이라고 신입생들은 또 재학생이지만 현재 2, 3학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복학할 학우분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건데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아까 정정기간 늘리는 것을 1학년들이 입학하기 전에 등록을 하기 전에 2, 3학년들이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1학년들이 등록을 한 후 수강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수업이 전공 수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줄거나 뭐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그 공통학부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현재 재학생들이 느끼는 게. 그래서 그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 저희 2, 3학년들이 수강 신청을 먼저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부는 지금 현재 1학년들은 들어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입수학 시험에. 그래서 2, 3학년들이 먼저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복학해 하신 학우분들께서도 이제 학부 수업에 대한 불편함은 그렇게 전보다는 수업 수가 줄어서 불편하겠지만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현재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결과 보고서를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가독성에 의한 게재인 건지 아니면 회계나 재무 분석을 통한 게재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당연히 회계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예정이고요. 네, 고려대학교 등록부 심의위원회 결과서를 보시면은 앞서 저희 학교의 등록부 심의위원회 결과서 보고서와 달리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몇 퍼센트가 증가했고 이 부분에서는 얼마 정도가 빠졌고 어디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등록금을 측정했고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저희의 등록부 심의위원회를 같은 결과를 봤을 때는 저희 일반 학생들이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이나 돈에 대한 금전적인 정보가 없으신 학우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처음 봤을 때 불편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카드뉴스에서 등록부 심의위원회나 예결산서를 정리해서 올릴 때는 저희가 직접 어떤 분석 및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 후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통학에서 그러면 대외 사업으로 좀 추진하려는 방안이 있는지랑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시게 되면 바로 직후 사업으로 체육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체육대회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대외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외 사업에 대해서 물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소수 2명이 아무래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이 의견이 잘못 어필되거나 잘못 전달하게 될 경우에 사는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 총학생의 주도로 어떤 대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임원진이 꾸려진 다음에 좀 더 나은 회의를 거쳐서 또한 주문위에서 또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총학생회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 체육대회 진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학회장 분들과 분들 진행하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총학생회도 같이 뛰어들어서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다시 인수인계를 받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당선이 되시게 되면 지금 기존에 진행하시던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받고 독단적으로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선 저희가 당선이 되면이라는 전제 하에 저희가 당선됐을 때 인원진을 꾸리는 시간을 최소 1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정보 공유인데 4번 공약인데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분들과 또 디자인 각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각 전공들 한 명씩은 최소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인원진을 꾸리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들 텐데 체육대회를 같이 진행하기에는 저희 둘만 있으면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최대한 빨리 인원이 꾸려지길 원하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임원진을 꾸리는 것에 일단은 집중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원진이 꾸려져도 바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학회장님들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것을 인원진이 다 꾸려지면 함께 움직이면서 조금 인수인계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 총학에서 교내 사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서에 힘을 실어서 움직일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일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서나 그다음에 예결산서를 분석할 수 있는 그 부서들을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더 강화시킬 예정이고요. 교내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수업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 관련, 수업 관련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이번 총학 그리고 다음 총학으로 계속 쭉쭉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궁금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저희 생리공결제나 수강 정정 기간에 대한 그 공약이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최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게 생리공결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수인계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대책위원회가 해산되지 않도록 그 힘을 지속적으로 실어줄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 계실까요? 학교 휴게실 관련해서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 사업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개방을 해놓은 곳인데 그게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지금 정말 휴게실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인터넷 사람방과 바동의 총학생회실을 개방해서 휴게실로 또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회의실과 휴게실을 분리를 시켜서 따로 독립적으로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간을 개방해놓고 회의를 할 사람들은 회의를 하고 휴식을 취할 사람들은 휴식을 취해라 라고 공간을 이렇게 개방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시행이 되어도 나중에 이제 왜 말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시를 하나 들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학교 앞에 카페를 가면은 거기를 지금 학생들이 회의실 및 휴식처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페는 일찍 닫고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학교 안에 휴게실 및 지금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면 아무래도 통학생들이나 공강이 있으신 학우분들이나 또 뭐 컴퓨터 작업이 필요하거나 회의가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의 문제는 현재 저희가 지금 그 동아리 연합 측도 그렇고 디자인 시안을 건축사랑에게 맡겨놓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아직 확답을 해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아까 여기과 학회장님이 질문하셨던 그 비용적인 부분도 일단 그 부분 건축사랑에서 디자인이 먼저 나와야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 드리자면은 이제 진짜로 뭔가 중요한 회의가 필요하신 학우분들이 계시다면은 현재 도서관에서 회의실이라고 6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좀 많이 중요한 회의거나 저희들의 기말 프로젝트라는 큰
큰 타이틀이 있을 경우에는 학우분들은 아마 그 저희가 앞으로 만들고 개설해 나갈 그 학생 휴게실이 아닌 그쪽 학교 도서관 쪽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조금 한 주의 팀 과제나 어떤 좀 가벼운 과제들을 할 때 진짜 저희가 학교 밑에 내려가서 카페에서 과제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저희는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총학생회가 꾸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한 명쯤은 상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 있으실까요? 아, 네. 그리고 지금 계속 공약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걸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실행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지금 조금 더 알아봐야 하고 그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학교랑 이제 뭐 제휴를 맺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드는지 만약 든다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그 강의 평가 같은 부분을 아까 저희 그 광창가 부학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에서 그 돈을 들여서 그 전문 업체에서 지금 강의 평가 부분을 맡아주고 계시는데 만약에 에브리타임과 협약을 했을 때 만약에 금전적인 비용이 추가로 또 든다면 그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다른 지금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당장 뭐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지금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잠깐만 시간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은 학생 휴식처 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첫 스타트고 저희가 스타트를 끊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계속 안 나올 것 같고 학생들의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정정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정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불편함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시발점으로 저희가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전으로 제가 공약을 세울 때 잡고 있었고 그리고 정보 공유 또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자 있으실까요? 네. 당사자장 뭐 부활 밴드 이름 갖고 잘 들었는데요. 그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성적 열람을 위해서 강의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적 이 수업 만족도 조사인 거죠? 다른 건가요? 아예? 네, 지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랫폼 자체 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기입한 내용들이 빅데이터로 남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시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성적 열람을 위해서 하는 강의 평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 다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시간표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제가 학교에서 지금 성적 열람을 위해서 먼저 하는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 강의 평가는 지금 학교 자체에서도 필요한 데이터이고 특히 교직원분들에게 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게
그 학교에서 성적 열람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강의평가를. 그거를 한번 하는데 굳이 또 이거를 또 에브리타임이라는 걸 해가지고 또 뭐 이거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하면은 별로 저는 성적 열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고 싶은데 이거 할까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고, 휴식처 개설은 일단 이런 회의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야외 몽골 텐트라든지 이런 거 그런 부스 같은 거 설치를 해서 회의실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 회의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 많이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뭐 자료도 모아야 될 것도 있을 테고 행정 업무를 이제 학생 측에서 하실 텐데 그 공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뭐 회의실로 열어놓는다고 했을 때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뭐 차질이 뭐 생길 수도 있는 게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이러한 공간이 뭐 학생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공간을 이용한 소수 몇몇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혹시 다른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이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우선 총학생회실을 만약에 학생 휴게실로 바꿨을 때 저희의 비품이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총학생회실을 만약에 개방을 했을 때 그 옆이 총학생회 회장실이 될 거고 그 옆이 아마 비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은 오로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거고 저희 비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있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분. 네, 그 생리문결제가 인권 문제여서 이거에 좀 비슷한 문제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신입생 때도 그랬었고 이제 뭐 SNS나 이제 SNS에 뭐 신입생들이 글을 올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갔던 수업에도 특정 과들은 이제 제가 이걸 강요를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명찰을 이제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하고 학번이 적힌. 그래갖고 제가 궁금한 건 그 인권하고 좀 구조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 총학도 그렇고 전전 총학 때도 그렇고 제대로 이런 구조리나 인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는 끊지 못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상적이나마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게 궁금해서 이제 질문. 지금 뭐 예시로 들어주신 명찰 문제 같은 걸로 명찰 문제로 저희가 한번 추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학과에서 명찰을 신입생들은 착용하라 그랬을 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재학생 선배들도 모두 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찰을 한다는 이유가 저도 겪었고 뭐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겪으셨겠지만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자신을 알리고 내가 누구인 거를 굳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좀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신입생들만 착용을 시킨다라는 문제는 아마도 부조리로 볼 수 있지만 재학생들 모두가 그 기간 안에 명찰을 착용하고 있으면 그게 부조리가 되지 않고 정말 그 명찰을 착용을 하는 이유로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입생이든 재학생이든 다 착용하고 있는다고 해서 저는 그 강제성이 없어진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 부분에 있어서 총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연기 전공 학회장인데 그 명찰 문제를 아마 공연학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과는 공연학부. 그렇죠. 연기, 무용, 연극 우리 세 공연학부 학회장은 모여서 많이 회의를 하는데 명찰을 강제로 차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차는 인원이 더 많고 명찰을 차는 사람은 내가 선배한테 내 이름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냥 자신의 개인의 선택이지 절대 강요한 적도 없고 우리는 명찰을 저는 1학년 때 무조건 필수였고 중학년까지도 차야 됐어요. 근데 저희는 OT 때 나눠줬고 OT 때 신입생들과 학회원들만 차고 다니던 거를 기념품으로 신입생이 차고 다니는 거지. 제가 신입생 136명 중에 차고 다니는 사람 2명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 강요가 없고 이거는 총학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공연학과 학회장들이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강요성이 명찰 강요성이 있는지는 저도 몰라서 이제 하나의 예시로 이제 저 때도 이제 이게 강제성이 있었어서 혹시나 하나의 예로 여쭤본 거고 뭐 대나무숲 같은 SNS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신입생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선배들이 막 자신의 부조리하는 부분을 이제 인권적인 부분을 이제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많이 글을 올리신 거를 봐서 저는 그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나라고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네. 제가 알기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총학생회 그리고 각 자치기구 그리고 각 학회장들 학회원 학회장을 포함한 학회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총학생회에 그런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그 건의를 각 주문위에서 한번 의논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학생들의 그 사실 확인과 그런 게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생리분별제랑 자치기구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일단 생리분별제나 혹은 뭐 분기문화라던가 성 관련된 범죄 문제 이런 것들 다루는 게 복지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총학에서도 있었던 부서였고 그럼 그 복지부를 자치기구화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말한 그 학생인권복지위원회는 전 총학이 만들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따로 다른 자치기구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사업을 저희가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원을 총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원을 꾸릴 것이고 폭력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페이스북에 무고한 사람이 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마 인권복지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확인이 판명되면 어떠한 이 사람이 무고다 아니면 사실이다 해서 거기서 징계 범위가 정해질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일단 지난 56대 총학이죠. 지난 56대 총학에서도 복지부를 자치기구화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제가 참석한 것만 총 3번 정도의 회의를 거쳤었는데 그때 당시에 각 학회장님 혹은 부학회장님들에게서 나왔던 반대 의견과 관련된 질문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요. 첫째로 나왔던 것은 그것이 자치기구화 된다면 전문 상담사나 전문 교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리고 또 만약 그 자치기구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서 한다면 예산 금액을 어느 정도 허용할 예정인지 또 보고 싶고요. 둘째로 나왔던 것은 총학에서 복지부가 어쨌든 독립해서 자치기구가 된다면 예를 들어 가령 어떤 여학생이 성적 희롱을 당했는데 그 희롱을 당한 학생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칫하면 총학과 자치기구 두 군데 전부에 본인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피해를 받은 학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인권 대책위원회는 전 총학과 달리 총학생회 내에는 복지부가 따로 있으며 다른 대책위원회를 추후 승격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전 총학과 왜 이렇게 다른 의견을 했냐면 복지부에 있어서 총학생회가 그런 폭력적인 문제가 빠지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져갔을 때 그러면 총학생회는 복지부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 총학생회가 학생분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줘야 됐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행해주고 추진해줄 수 있는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정확하게 나눠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을 복지부에다 남겨두고 따로 다른 학우분들을 모집받아서 그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이고 그 대책위원회가 점점 오래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점점점 매해가 거칠수록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주어지고 그게 점점 더 성격이 돼서 추후에 학생복지인권이라는 자치기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의원이 해결되면서 동시에 총학생회와 대책위원회가 같이 학생복지위원회가 같이 이 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 확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복지위원회가 인권복지위원회가 단독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대의원이랑 총학생회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독립적인 자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 저희의 큰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의 계획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데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수업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업 만족도 조사를 이제 광창 부학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문 업체를 불러서 이제 교비를 이용해서 이제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브리타임 줄여서 그냥 에타라고 하겠습니다. 그 에타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 금액 커미션을 줘야 되고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이 성적을 열람할 때도 이제 수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총학이 되신다면 이제 면대면이나 구글 폼, 네이버 폼으로 또 하게 되시면 이제 웃기지 않고 너무 번잡스럽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방법이나 혹은 참여율 동료를 위한 방법이 있으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타를 활용하게 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총학 소관이 아니고 이 에타라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취합한다든지 이것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핸들링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본도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어떤 에브리타임이라는 저도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타라는 부분에서 종합적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저희가 쉽게 핸들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 에브리타임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직접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이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자체적으로 참가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그 정보를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없다고 지금 현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브리타임에 대한 그런 불편함, 좀 여러 가지의 그런 정책들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고 학생들이 총 3번이나 해보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있는데 이 번거로움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청와기 주체적으로 직접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도 학생들이 원하시는 분만이 하는 거, 즉 필수가 아니라 선택. 자신들이 직접 교수님께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데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들에게 드리는 거고, 그런 필요하신 학우분들이 직접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교수님과 학생에게 다시 제공을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에브리타임 역시 그 플랫폼 역시 저희가 건드리는 거 아닌 학생들이 그냥 타 학교 학생들처럼이라도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후보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의견을 추적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본부 쪽에 건의를 하게 됐을 때 이 참여를 선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 의견도 분명 있을 것이고, 이제 중복 참여자에 대해서 수를 이제 합산했을 때 중복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놓으신 방도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수업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거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곧 열람할 수 없는 권한이 열람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각 전공 학회장 부학회장들이랑 이제 본부동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그 전문 업체에서 브리핑을 해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었군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조금 다가가기 쉬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저희의 지금 네 번째 공약 중에서 만약에 에타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에타 시스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 플러스 저희 총학에서 민원 형식으로 학교에 제출하는 것 플러스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어쨌거나 그 수업 환경 개선에 대한 그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띤 질문으로 이제 토론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2개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네. 우선 예술경영 학회장입니다. 앞서서 사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술경영 전공도 저희 지금 명찰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전공 같은 경우에도 공유를 한 적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매 학기마다 대학생에게 수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부 투표를 통해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절대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명찰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질문은 아니고 건의사항인데요. 이거는 조금 참고해서 혹시라도 당선이 되신다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외사업권입니다. 현재 이 교비 축소로 인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교비들이 재원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학교에 있는 기관들, 산학협력단, 대외협력부, 최창원센터와 연계를 총학이 직접적으로 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조사 기반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휴랑 스폰서십이 현재 이제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총학 측에서 발벗고 이제 바로 뛰어나가시겠지만 뭐 현물이나 현금이나 조금 유동적인 재원들이 마련이 되어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 뭐 체육대회나 축제를 한다든지 평소에 학교 생활을 할 때 복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스폰서십에 대해서 아무래도 광고청 작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희도 총학생회로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에게 스폰서십 제안을 많이 할 거고 정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현금적으로 많은 시스템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더 불편한 학교 진짜 총학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사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자 있으실까요?
저도 예경 학회장님처럼 건의사항 같은 건데 일단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혹은 총학이 꾸려지면 이렇게 계획하려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그렇죠. 둘이 독단적으로 하기 힘든데 저 그래도 두 분이 뚝심 있게 길을 정하고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의견을 더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모험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11월 달에 원래 뽑혔어야 됐죠. 근데 한 4개월 동안 공석이었는데 학교가 많이 시끄럽고 막 피폐한데 이렇게 용기 내 주신 두 후보님께 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인권복지위원회 말씀을 하실 때 총학을 꾸리실 때 먼저 복지팀을 꾸리고 그리고 그 대책위원회를 따로 꾸린 후에 그 대책위원회가 인권복지위원회로 승격이 된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신지 혹시 맞는지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방금 들으신 학회장분이 이해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분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공약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19학번 신입생인데 그 후보님들께서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전부 학생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런 복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반응이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과 총학생회 사이에서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소통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 지금 57대 총학생회에서 제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학교와 학생과 그리고 총학생회가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제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많이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바동 그쪽을 지금 바로 옆에 그러니까 총학으로 줄여보고 있습니다. 네. 총학실 옆에다가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도 조금 더 학생들이 건의나 그리고 또 어떠한 사항을 조금 더 총학에게 더 말씀해주고 저희가 또 학교에 교류를 해서 그 결과를 페이스북이나 저희가 정보를 따로 공지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분례를 만들려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언해드리자면은 저희 지금 공약지에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개설을 한다고 했어요. 사실 지금은 페이스북만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일방향적으로 정보 제공 그 이상으로서 쌍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총학생회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의사항들을 그렇게 SNS를 통해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면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도 이렇게 해서 쌍방향으로 어떻게 학교와 학생 사이에 총학생회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첨언을 하자면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저희가 각 자치기구들이 링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링크도 활성화해서 좀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약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열띤 질문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치기 전 마지막 순서인 후보자들의 마지막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재령, 한태령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출마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서는 1학년 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과 동아리 열심히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서도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대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서울에 있는 학교들 다니는 학생들 또는 전국으로 다니는 부산, 대구, 충남 그런 데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많이 교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2학년이 돼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구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고 더 뛰어나고 더 네이버밸류가 있는 서울예술대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루려고 했던 제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닌 저희 학교가 진짜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서울예술대학, 진짜 서울예술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술대학교를 만드는 그런 총학생 회장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정말로 학생들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총학생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3번이나 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경산에 있는 학교, 두 번째는 다부리에 있는 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예술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3번을 다니면서 학교에 이건 어딜 가도 변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하지만 그 이유를 보니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으로 인해서 나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불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최후 발언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처 다루지 못한 SNS 질문과 생활에게 바라는 점, 또한 더불어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다면 학보사 페이스북에 설문조사 주소가 계속 열려있으니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보기 같은 경우는 서울예술대학교 교육방송국 삭스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론회가 학우분들이 총학생회장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3월 27일과 28일 11시부터 19시까지 진행될 총학생회장 선거에 꼭 참여하시어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생자치기구는 앞으로도 서울예술대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학우 여러분들의 권리 증진 그리고 민주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